단원 8페이지 보면서 우리 함수의 극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요. 개인적으로요. 함수의 극한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정리할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정리할 내용은 없고 지금 보면은 우와 하면서 이제 신기하게 배울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에이 이거를 내가 굳이? 라고 하면서 노트 정리도 솔직히 별로 필요 없는 단원입니다. 노트 정리도 별로 필요 없는 단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가볍게 보시되 지금 잘 잡고 가셔야 우리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출발은 함수에서부터 좀 출발을 합니다. 함수에서부터 출발을 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함수 중에서 당연히 처음 배웠던 게 우리 함수값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대충 뭔지는 알고 계시죠? 함수값이라고 하면 대충 이게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정의역을 딱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함수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수투에서는 이제 새로 도입되는 게 함수값 말고 어떤 값을 배울 거냐면 극한값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극한값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얘들아 뭐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유튜브에 EBSI 있잖아. EBSI 같은 데에서 수학 다큐 치시면 재밌는 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 거기서 극한을 다룬 내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극한을 배워야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막 뉴턴 그리고 라이프치 이 두 명이 뭐 미적분 가지고 싸웠네 어쩌네 막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큐를 살짝 보고 오잖아? 그럼 그 역사적 배경들과 함께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될 거예요. 미분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너희들의 이 수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함수값은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이제 딱 고정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x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어떤 고정값이고요. 그리고 함수값은 뭐라고 해야 될까? 금방 말고 딱 그 지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점에서의 값, 즉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그 지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값은 조금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떤 그 지점에 근방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까운 값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말이 잘 이해 안 되시죠? 일단은 대충 이 정도만 조금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것들을 각각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함수값들은요 항상 존재해야 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될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단원에 조금 살펴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요 함수값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함수값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y는 x라는 다음과 같은 아주 쉬운 그래프를 봤을 때 x값이 2일 때요 그때의 함수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내 함수값이 존재하면서요 그 함수값이 2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이런 함수 있잖아요. y는 x분의 1이요. 자, 이러한 유리함수를 내가 한번 그려보시면 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누군가 그래? 야 그러면 여기서 x가 0일 때의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기 위해서 쭉 가보는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수도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극한값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방에서의 값인데요 그 근방이라 하면 2에서 아주 가까운 지점을 의미해요. 근데 그 가까운 지점을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 배우시고 우리 그냥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가자 갔다니 y는 x에서 x는 2에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에서 한번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2의 근방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2의 근방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야. 그래놓고 보니까 2라는 애의 위치를 보시면요. 얘의 근방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즉 2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두 가지 길이 존재하면서 첫 번째로는 2에서부터 이렇게 좌측에서 와서 또는 2에서부터 이렇게 우측에서 와서 우리가 2에 점점 가까워지는 수들이 있겠다더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2보다 좌측에 있는 거를 2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2의 마이너스라고 쓰고요. 그리고 2의 우측에서 오는 숫자를 2에서 우측 즉 플러스 방향에서 왔다라고 해서 2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써요. 자 그때 그 근방에서의 극한값을 살펴보시면요. 그대로 함수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2에 점점 가까이 가면요.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 당연히 보시다시피 2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2에 가까운 값이 되긴 하는데 2는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하셔야 돼. 봐봐. 그 지점의 근방의 값이야. 여기는 그 지점의 값은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고요. 극한값은 그 지점의 근방값이에요. 근방값. 그러니까 이제 2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보다는 살짝 작은 어떤 수긴 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1.9 정도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자 2의 플러스 방향 즉 양수 방향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그때에 대한 극한값이 2가 되긴 하는데 그때의 값은 2는 아니야 정확하게. 그래서 2.0000001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편의상 2에 되게 가까우니까 2라고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에 대한 표현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 리미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여기 앞에 세 글자 L하고 I하고 M을 그대로 써서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Y는 X를요 그냥 일반적인 함수 표현으로 Y는 fx라고 썼을 때 Y는 fx에서 X는 2에서의 극한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리미트요 X가요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2로 가까이 가요. 근데 어떻게 이 함수 fx를 따라서 라고 다음과 같은 기호를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LIM이라고 이렇게 써드리지만 뭐 사실 이거 쓰는 거는 여러분들 맘대로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그냥 이렇게 쓰는 애도 있고 그냥 이렇게만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것에 대한 기호는 여러분들 그냥 편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돼 대신 쓰다가요. 그냥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니까 잠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밑에 확인 좀 봅시다. 확인 내용이요. 우리 이 극한값과 함수값을 판단하기에 꽤나 좋은 예입니다. 꽤나 좋은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8페이지에 확인 좀 보겠습니다. 자 fx가 x 플러스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gx는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즉 fx 값이죠. fx가 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이번엔 gx가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래. 우리가 아직 그래프를 극한을 푸는 방법을 아직 안 배웠으니 철저하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그래프로서 풀어야 되면서 먼저 x 플러스 1에 대한 값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y는 x 플러스 1이니까요. 뭐 사실 그래프 그리는 거 별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점점 x가 1에 가까이 가도록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x가 1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x가 1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자 이 점의 좌표는 1,2가 되면서요 그때의 극한값은 뭐 당연히 2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얘가 2가 아니에요 실제로요. 이걸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얘는 실제로 2가 아니라
2에 엄청 가까운 어떠한 숫자입니다. 어떠한 숫자.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아리나. 좀 뭐? 내가 쫓다 못 나보다. 그래서요, 나 상수 때도 그래서 상수 때도 이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은, 아니, 그냥 2면 2인 거지, 뭐 이게 가까운 수다, 이게 안 가까운 수다, 어쩌고저쩌고. 근데요, 이거를 얘들아 정확하게 하셔야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안 틀려서 그래, 문제를 안 틀려서. 그래서 지금부터 좀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가셔. 당연히 사실 2라고 얘기하는 게 나도 너희들한테 되게 편한 일이야. 그냥 얘들아, x 대신에 1 대입해서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이 극한값을 보자는 거니까 정확하게 2가 담고 있는 의미를 너희들이 꼭 봐야 돼. 2가 담고 있는 의미요. 극한값은 어떤 지점의 근방에서의 값입니다. 즉 2하고 엄청 가까운 어떠한 값이에요. 어떠한 값이야. 오케이? 그 느낌을 조금 잘 알아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 판이 좁으니까 다시 한번 좀 그릴게요. 자, 그럼요. 우리요. 이것도 한번 볼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 극한값을 구했으니까, 즉 x는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봤으니까 우리 여기서 극한값도 찾고 함수값도 한번 구해보자 지금 이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fx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1만 대입하면 되니까 2 바로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면서 미리 스포하자면은 아까 우리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이 단원의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연속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보시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구나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gx 함수 좀 보겠습니다. gx 함수. 자, 볼게요. 이제 gx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좀 하는데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은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방각이 인수분해 되면서 얘를 좀 x 마이너스 1로 나누겠대. 근데 그래놓고 얘를 이렇게 약분해버린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1이라고 방각이 쓰면 틀립니다. 지 함수는 틀려. 이 함수는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gx라는 함수는요 당연히 인수분해 후에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 되는 건 맞지만 애당초 초기 함수에서 분모에 0이 들어가는 x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x가 1일 때는 지금 이러한 함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gx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라고 단값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의 정의역이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1일 때는 우리가 구멍을 뽕 뚫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됐니? 이게 지금 gx 함수예요. gx. 이게 지금 gx예요. 자, 그래놓고 여기서 뭘 찾으래? 얘가 1에 가까이 갔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시래. 극한값. 그래서 내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딱 구멍 뚫린 데가 1인데 선생님 1이면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그대로 함수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구멍은 딱 1일 때만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엄청 작을 때는 그대로의 함수값이 존재하면서 그때의 함수값은 당연히 2하고 매우 가까운 함수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도 지금 1일 때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1보다 살짝 컸을 때 뭐 1.0000001 그럴 때의 함수값은 존재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때의 극한값은 그냥
이루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래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이래. 근데 그래놓고 야 그러면 G1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 G1은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이러면 뭐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다른 거죠.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약간 조금 극한값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잘 안 와닿는 분들은 철저하게 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잘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를 이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극한값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와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을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옆 페이지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봤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이거야. 야 그러면은 함수가 발산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 라고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얘 가지고 보죠. 자 fx가요 x제곱분의 1은 조금 그렇고 그냥 x분의 1은 그렇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x분의 1에 대한 함수값 좀 볼게요. x제곱으로 자 그래놓고 fx는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를 보시면요 거기 밑에처럼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온대요. 뭐 이렇게 9페이지 이렇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대. 자 그때 이제 나는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얘가 y는 x인데요. 자 리미트요 x가 0으로 갈 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냥 기호 천천히 써볼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그러면 fx에 대한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함수를 그대로 따라가봐요. 자 0과 되게 가까워지니까 오른쪽에서 0에 가까우도록 그렇게 함수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함수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x가 0일 때 함수값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요. 끊임없이 올라가. 마찬가지로 x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더라도요 그때의 함수값은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때에 대한 함수값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뭐는 아냐면은 그냥 대충 함수값이 조금 계속해서 커진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때 그 커진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무한대를 통해서 다음같이 나타낼 거고 이거를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또는 인피니티라고 읽어요 영어로서.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을 너희에게 간단하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반대로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으면서 야 그러면 뿐만 아니라 함수값이 무조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작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때의 함수를 우리는 gx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계속해서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작아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위에 배웠던 무한대의 기호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 좀 알아두시고 거기 9페이지에 기호 무한대로 나타내고 무한대라 읽는다 거기다가 또 우리 필기해놓을 내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 필기 좀 합시다. 무한대로 우리가 수업 1에서 로그 배울 때 그 얘들아 로그는 숫자다 실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실수라는 거에 되게 주목을 하라 하셨죠. 근데요 수투에서는 반대로 이 무한대라는 게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첫 번째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즉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계속해서 그냥 커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도 커지고 있는 거야. 얘는 아직도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발견됐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러한 연산들을 할 수가 없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요 2배의 무한대가 된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오케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배의 무한대가 된다? 마찬가지 말이 안 되고요. 또한 두 번째로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조금 납득이 돼요. 아니 당연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배의 무한대가 안 되겠지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약간 조금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해.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은 왜 0이 아닐까? 라고 보시면요 무한대는요 철저하게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각각의 무한대들이 누가 더 큰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거야. 딱 이 기호만 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고 얘도 커지고 있는 중인데 뭐 얘가 1분에 뭐 100씩 커진다고 하고 얘는 1분에 10씩 커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1분씩 지나가게 되면 얘가 압도적으로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뺐을 때 당연히 계속해서 얘가 더 커지니까 당연히 무한대가 나오긴 하겠지만 반대로 얘가 1분에 10씩 증가하고요. 얘도 1분에 계속 10씩 증가하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뺐을 때 0 나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무한대에 대해서 이것들을 뺐을 때 0이 아니라는 소리야. 분명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내가 딱 이 기호만으로는 이 무한대가 얼마나 커지는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산이 불가능하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요 네, 무한대 제곱이 안 돼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제곱이 안 되고요. 네 번째요. 마찬가지로 나누기 또한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1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너희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돼. 근데 다만 이러한 계산은 가능하겠죠. 무한대 더하기 상수를 하시면요. 상수는 그냥 어떤 숫자입니다. 너네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아무거나 숫자요. 이거는 당연히 무한대 나와요. 또요. 마찬가지로 무한대 빼기요. 상수를 해도요. 얘 무조건 무한대 나옵니다. 이 상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무한대에서 상수 빼면은 이거 무한대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에 양수 하시면 당연히 이거는 네 그대로 무한대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건 앞으로 플러스 무한대라고 부를 겁니다. 양수니까요. 또 무한대 곱하기 음수를 하시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 커지는데 점점 커지는 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딱 곱해버리면 부호가 바꿔지면서 점점 작아지게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뀌게 되더라. 네, 다음 같이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한대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잘 잡고 가셔야 돼. 무한대는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이면서 뭐가? 얘가. 그럼 반대로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건 뭐야? 계속해서 작아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계속 작아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기호야 많이 무한대가.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10페이지랑 11페이지는 지금까지 우리 했던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금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이거야. 야, 우리요 극한각 구했을 때 x가 2로 갔을 때 극한각 한번 구해봤잖아. 그러면은 지금 10페이지 나와 있는 게 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이랑 우리가 뭐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0번 좀 볼게요. 10번에요. 자 fx가 10페이지에 확인 보겠습니다. 확인. fx가 마이너스 x분의 1이래요. 자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 0,0이 점근선의 교점이면서 2사분면과 4사분면으로 생기는 다음과 같은 점이 되겠죠. 그래프가.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면요 함수를 따라가다 보면 그때의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지죠. 근데 너희들 알지만 유리함수가 0이 될 수 있냐 없냐 함수값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0에 엄청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0이라고 표시가 가능하더라. 지금 이런 내용인 거야. 또 뿐만 아니라요. 자 리미트 이번에 x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면서 점점 작아지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거 너희들이 그래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요. 오케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가 이렇게 수렴하는 건 알겠어. 이렇게 이제 극한값이 나오는 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반대로 수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요. 그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예를 들어 수렴이라고 하고 수렴이 안 될 때를 그것의 반대말로 발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때 이 발산되는 경우도 뭐 사실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 좀 보고 자 fx가 x제곱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봐라 라고 해서 x가 계속해서 커지는데 그때의 함수값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우리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즉 그때의 함수값은 알 수 없고 그냥 다만 커지는 상태만인 걸 우리가 확인 체크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미트 x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요 또 당연히 그때에 대한 함수값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아니까 뭐 무한인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수렴이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제 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겠다 이런 겁니다. 자,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 12페이지 펴시고요. 12페이지 펴시고 여기서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12페이지에 3번 그리고 13페이지에 6번까지 12페이지 3번, 12페이지, 13페이지에 6번까지. 네, 저 노트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럼요.
보겠습니다. 얘들아 그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각각에 대한 보기가요 너무나 이제 그 뜻깊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알아두시고 가겠습니다. 자 기억해요. 리미트 x가요 1로 갈 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기억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놓읍시다. 우리가 뒤에 보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같은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4차, 5차, 6차 함수들을 우리가 다한 함수라고 부르면서 다한 함수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다한 함수는요 어떤 x값에 대해서라도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너네 뒤로 가면 이게 아무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당연한 거였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야. 당연히 받아들이실 거야. 자 그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요 x분의 3 마이너스 2의 극한값을 구하시래요. 자 니은 좀 봅시다. 니은 보시면요 이제 y는요 x분의 3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십니다. 얘 정근선의 교점이 0, 마이너스 2니까요. 다음 같이 딱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양수니까 1사분면과 이렇게 3사분면에 지키겠다. 그때 x가 몇으로 갔을 때? 3으로 갔을 때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그때의 함수값은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1인데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3 마이너스 2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보시면요 x가 3에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을 찾아보시면 결국 여기서는 함수값과 똑같은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 수 있겠네요.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디귿 봅시다. 자, 디귿 보시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보랍니다. 자 볼게요. 얘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뭐 당연히 이거 x로 나눠주시면요 3분의 x 마이너스 4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단 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x는 0이 되면 안 돼. 여기까지만 좀 정확히 잘 알아두시고 자, 그랬을 때 x가 0일 때 극한값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당연히 뭐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요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 그래프인데 x가 0일 때는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다만 리미트 x값이요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 함수를 쭉 가다 보면 그때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단 함수값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극한값은 존재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래프로 봤을 때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기억이는 이거 전부 다 맞는 거죠. 자, 리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한이요 되게 조금 눈에 보일 듯 하면서 잘 안 보이는 게 그냥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쪽은 계속해서 대입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서 그래프로 했었고 근데 얘들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극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프로 하는 거고 뭐 미리 말할게요. 나중에 가서 다 대입으로 해. 저도 대입으로 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다 대입으로 할 거야. 뭐 니은 볼까요? 아니 니은이래. 디귿 볼까? 이런 거 너네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나중에 너네가 x에다가 0 집어넣기 전에 x로 인수분해하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극한값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아직은 좀만 참아요. 좀만 참으시고 자 그 다음에 리을에다가 우리 이것 좀 잠깐 필기 좀 해봅시다. 리을에다가요 0분의 k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당연히요 k는 0이 아닐 때입니다. 0이 아닐 때야. 자 보겠어. 그
마찬가지로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겠지만요. 선생님 근데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분모에 0이 오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근데 우리 앞으로 이제 극한과 연속을 배우다 보면은 분모에 0이 오는 경우를 꽤 많이 볼 거예요. 꽤 많이 볼 건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이 0을요 진짜 숫자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좀 이 0을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0에 그냥 한없이 가까운 숫자라고만 알아두세요. 0에 한없이 가까운 수로 너네가 받아들이셔야 돼. 이건 꼭 이렇게 하셔야 돼. 극한과 연습하시면서 분모에 0이 나오는 거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볼 건데 이 0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단순히 숫자 0이 아닌 그냥 0에 한없이 가까운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0.001 뭐 이런 숫자들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0분의 K꼴을 잠깐 자세히 관찰 좀 해주시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야 0에 한없이 가까운 수들은 과연 뭘까라고 해서 우리 수직선을 한번 좀 그려보면 여기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0하고 가까운 수가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른쪽에서 봐서 0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애가 있을 거고 또 왼쪽에서 봐서 0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애가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때요 이 각각의 두 수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야 너 파란색은 0에서 왼쪽 즉 마이너스 방향 쪽에서 갔으니까 0의 마이너스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그래도 플러스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0의 플러스 그냥 다음같이 이렇게 그냥 정의만 하겠다고 정의만. 자 그때요 내가 플러스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분의 K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단 K는요 잠깐 양수라고 좀 할게요. 양수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K 값이 정해지고 분모가 한없이 0에 가까운 수가 될 때 그때 이 값은요 무한대가 된다는 거 보이시네? 무한대가 되는 거 보여요?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이거는 그냥 적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해봐. K가 1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2분의 자 이제 0에 한없이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 가까워질 거야 이제. 자 맨 처음에 1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의 값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분모가에다가 6을 집어넣으시면 이게 2로 가고요.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3을 집어넣으시면 이게 4로 가. 그 다음에 0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12 나오고요. 0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이제 24 됩니다. 더 가까워져 가지고요. 0에 100분의 1 하시면요. 얘는 1200 나와요. 그럼 0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억분의 1 하면서 계속해서 작아질 건데 그럴 때마다 여기서 나오는 함수값은 어떻게 돼? 완전히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얘는요. 언젠가는 0에 한없이 가까운 수에 도달하긴 하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잖아. 계속 더 작아지는 거잖아. 더 작아질 거면서 그때의 함수값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태가 되니까 내가 무한대라고 쓸 수 있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0에서 마이너스 쪽에서 다가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K는 그대로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방향에서 다가오는 애들은요. 당연히 이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다. 이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0을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인데 0보다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당연히 여기 어떤 지점은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음수분의 K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리을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리을요. 자, 리을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분이 1 대시겠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요. 이제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으시면 봐봐.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요.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야 얘가 플러스 방향에서 가냐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에서 가는지 우리가 모르지. 근데 확실하게 얘가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숫자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면서 그것에 우리가 제곱을 하니까 당연히 0에 플러스가 되는 거 보이시니? 그렇지?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니까요. 따라서 0의 플러스 분의 1 돼서 라고 구하는 거 무한대 다음같이 써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다은아, 왜? 어떤 거야? 왜? 왜 넉넉고 있어? 잘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네, 그럼 괜찮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6번 좀 볼게요. 육 번에 기억 보시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2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자, 이거요. 우리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꼴의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 나와서요. 그래프 좀 그리시면 자, 정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2입니다. 그때요 음수니까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다음과 같이 그려지면서 x가 어떻게 된대? 무한대로 간대요. 무한대로. x가 점점 커진대.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점근선이 y는 2니까 얘는 2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겠다 이런 거죠. 됐지? 네. 뭐 해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괜찮아. 어차피 너네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안 볼 거야. 이런 거 안 볼 테니까요. 네. 걱정도 하지 마. 그냥 대충 지금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개념 자체는 뭐냐면 받아들여야 될 개념 자체 이런 거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y는 2일 때 함수값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구나. 뭐 이런 느낌만 너네가 그냥 계속해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말인지 오케이?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뭐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까 뭐 3번에 지급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해서 지금 그런 내용이야.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페이지 볼게요. 여기 우극한과 자극한이 나오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A라는 걸로 가까이 갔을 때 A의 왼쪽에서 가느냐 A의 오른쪽에서 가느냐 지금 그런 내용인 거야. 자, 뭐 별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하나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1, 이 함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는 hx에서 x분의 제값 x, 네, 이 함수 두 개 살펴보시면서 우리 우극한과 자극한 개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x는 0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보세요. 자, 여기는 x는 0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자, 그러면 리미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한 값을 지금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걸 살펴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우극한과 자극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뭐 함수값과 극한값 뭐 있다라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함수값이 없더라도 극한값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어.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언젠데요?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언젠데요? 그래서 딱 다음과 같이 정리 좀 하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는요, 함수에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해요. 즉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에서의 우극한, A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해야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자 그건 다음과 같은 표시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좌극한에 대한 표현은요.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A에서 좌측에서 오니까 A 입장에서는 좌측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쓰고요. 좌극한은. 우극한은 A 입장에서 오른쪽이 플러스니까요.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의 플러스 방향으로 가까이 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너네가 방향의 개념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 즉 마이너스 부호는 A 기준에서 왼쪽 방향, 플러스는 A 기준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방향으로 너네가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얘가요 x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네. 뭐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볼 거면서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나는 확인할 거 리미트 x가 0에서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값과 즉 자극한값과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우극한값이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x에서 0에서 좌극한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요 그때의 함수값을 따라갔을 때 그때에 대한 극한값은 0은 딱 1이니까요 좌극한값은 1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의 마이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보이니? 왜요? 1의 위쪽에서 왔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굳이 얘기하자면. 오케이?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우극한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요 그래프를 쭉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1이 되긴 하나 1에 대해서 플러스 방향에서 오는 것과 똑같겠죠. 근데 실제로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엄청 조금의 차이니까요. 결국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우리는 같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는요 그냥 방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에서 밑쪽에서 왔다. 1에서 큰 쪽에서 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x 보시면은 이 자극한 우극한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보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 절대값이기 때문에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벗겨지니까 1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로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내가 hx에 대한 그래프를 좀 다음과 같이 그려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h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시래요. 자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동시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좌극한부터 리미트 x가요 x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왔을 때 hx를 구할 거야. 자 x 0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면 다음과 같은 쪽인데 그때의 함수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때의 함수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에 도달하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조심. 잘 봐. 좀 물어봐야 돼. 하윤아 여기다가요 내가 만약에 방향을 써준다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가 와야 되냐 마이너스가 와야 되냐? 어때요? 민재야 만약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써주려고 해요 방향을. 그럼 마이너스가 와 플러스가 와?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함수값의 추이를 봐야 돼. 봐봐. 여기서요 얘가 왜 1 마이너스가 오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이 1인 건 맞아. 1인 건 맞는데 어떤 x를 우리가 따라서 왔냐면은 음의 x들을 따라서 왔잖아. 그래서 그때의 함수값이
1을 기준으로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0의 마이너스에서는 1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실 조금 작죠. 그러니까 0.999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는 약간 작은 거야. 엄마 이해돼? 자 근데 반대로 fx에서 0의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왜 1 플러스가 되냐면 0의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1 플러스가 되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물론 극한값이 1이긴 하지만요 사실 1보다는 조금 큰 1.0001 뭐 이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1보다는 살짝 큰 걸 알 수 있어. 근데 얘 좀 보자. 얘는요 x가 0의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갔을 때요 그때의 함수값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냥 얘는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냥 딱 극한값도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지도 않고 그냥 쭉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나 다현아? 민재는요? 네, 뭐 그런 느낌이네요. 자 볼게요. 자 두 번째요. 자 이번에는 내가 우극한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hx의 우극한 즉 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그때의 함수값은 1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때가 1 나옵니다. 극한값이. 근데 너희들도 보다시피요. 좌극한과 우극한의 극한값이 다르죠. 따라서 얘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것만 조금 알고 가시면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7번? 7번 너무... 네,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한번 해보세요. 시오페 이제 7번 하시고 되신 분들은 뭐 8번, 9번 어차피 숙제니까 쭉 밑에 이어서 하시면 돼서 야씨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냐?
뭐 다 하신 분들은 7번하고 8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야, 재밌지? 이거 재밌어. 이거 그냥 거의 그 그림 따라가기. 그림 따라가기.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fx가요 0으로 가는데요. 0이 어느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에서 가. 자, 오른쪽 방향에서 갔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갔을 때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은 값이 0 나옵니다. 0이요. 이렇게. 그치? 자, 보겠습니다. 또 fx가 이제 0의 음의 방향으로 따라간대. 0의 음의 방향 이렇게 음의 방향 따라서 쭉 가면 어디요?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그래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fx가요 1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대. 1의 마이너스 방향이면 1에서 왼쪽 방향이죠. 자, 이렇게 1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을 때는 3분도 돼요. 3 이렇게. 또 fx가 마이너스 2의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2의 플러스 방향이면 이쪽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은 그때 되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자, fx가 마이너스 1,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마이너스 1에서 똑같네.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네? 네, 똑같습니다. 뭘로요? 0으로요. 그치? 또 fx가 2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네. 2에 대해서 좌극한이면은 0 나오고요. 우극한이면은 마이너스 1 나오기 시간. 그러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거만 풀기 조금 그린 게 아까워서 7번, 8번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자, 이거 몇 나온대? 0이요? 뭐 0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봐봐. 먼저요, 천천히 갑시다. 얘는요, f 합성 fx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면서 먼저 x에 어디로 가냐면 x에 우극한을 구해요. 2의 우극한을 먼저 구하시래. 자, 2의 우극한 먼저 구하시면 2의 우극한을 이렇게 쭉 가니까 마이너스 1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쵸? 2에서 우극한으로 가니까 그대로 함수 그래프 따라가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자, 보겠습니다. 그래놓고요, 내가 f-1을 딱 구하시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몇 나오냐면 딱 2 나와. 2. 그쵸?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2잖아요.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얘가 함수값이잖아. 근데 2라고 쓰면 틀려요. 왜 틀려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들아 합성함수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합성함수는 우리가요 지금까지 그냥 여기다가 단순하게 이거만 딸랑 집어넣고 이거 나오니까 아 0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3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0이구나 다음같이 이렇게 하는데 합성함수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오케이 함수값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알겠어. 언제요? 2의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양의 방향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인 거 알겠어. 근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에서 가까이가 양의 방향에서 가까이가 음의 방향에서 가까이 가죠? 네. 2의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에 밑쪽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1에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걸 꼭 표시해줘야 돼. 합성함수는 그래요. 즉, 맨 마지막 이러한 극한값의 결과가 아니라면은 합성함수일 때는 우리가 두 번째일 때도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의 음의 방향으로 가시면요. 마이너스 1의 음의 방향으로 가시면은 그때에 대한 함수값은 0 나오겠더라.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는 정답 0 나오는 거죠. 극한값 0 맞네요. 오케이. 자, 그럼 같은 방법에 의해서 8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이요. 8번은요.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이제 방향이 없어. 방향 자체가 없어. 방향 자체가. 방향 자체가 없는데 왜 방향 자체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은요 무조건 뭐 나오냐면 0으로 가긴 하는데 전부 다 좌극한이나 우극한이나 0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렇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따라서 내가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f의 fx는요 즉 얘가 뭐 나오냐면 리미트 x의 0의 마이너스의 fx로 다음같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집어넣으면 아까 우리가 썼던 이거요 이거. 그치? 따라서 f에서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다더라. 그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연습하다 보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9번이요.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9번. 이제 아니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아, 이건 내가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빨리. 이거 딱 구할 때는 굳이 써낼 필요 없어. 플러스를. 그냥 0이라고만 써도 돼. 그치? 그렇지.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지 나와요. 실제로. 별 내용은 없으니까 우리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합성함수 했던 것처럼 그 17페이지 보시면서 16페이지는 너희들이 그냥 스스로 한번 해봐. 자, 17페이지에 몇 번 해볼까? 14번 한번 해보실래요? 14번? 14번까지만 하고 잠깐 끊었다가 그거 합시다.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할게요. 자, x 1의 양의 방향에서 간대요. 1의 양의 방향. 1의 양의 방향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때 함수값은 0으로 가긴 하는데 위쪽에서 가니까 0의 플러스 방향으로 가겠다. 따라서 2가요. 뭘로 바뀌게 되면 x예요. 0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0의 플러스 방향에서 가까이 가면 우리 2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자, 3의 음의 방향에서 가면 3의 음의 방향에서 가면은 그때에 대한 극한값은요 2긴 한데 2보다는 작은 쪽에서 가죠. 따라서 얘는 2의 음의 방향에서 가면서 2의 음의 방향에서 가시면요 그때에 대한 극한값은 2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 2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조금만 연습하다 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